시골에 사는 어떤 병사가 궁궐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병사는 말을 타고 올라왔는데 타고 온 말을 맡길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 녀석을 어디에 둬야 한다. 궁궐에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알아서 시골집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병사는 아끼는 말을 어떻게든 잘 돌보려고 친구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마구간이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거 참 큰일이구나. 병사는 말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잠깐이면 되니 이 말을 좀 봐주시겠소. 제가 얼른 일만 보고 오겠습니다. 병사는 하는 수 없이 이곳저곳에 말을 잠시 맡기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사의 귀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 장안에 바둑을 아주 잘 두는 어느 대감이 있는데 그를 이길 만한 적수가 없다는 소문이었지요. 바둑이라면 자신이 있었던 병사는 말을 타고 즉시 그 대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웬 놈이냐? 대문 앞에서 하인이 막아서자 병사는 대감을 뵙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이윽고 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감은 허름한 차림의 병사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예, 소인은 시골에 사는 백성이온데 대감께서 바둑을 잘 두신다기에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병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자 대감은 거드름을 피우며 병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시골 촌놈을 어째서 집안에 들였단 말인가? 대감의 눈에는 병사가 자신의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다른 데나 가보아라. 나는 너 같은 자와 바둑을 둘 시간이 없다. 대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저를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정 못 믿으시면 내기 바둑을 두어도 좋습니다. 병사가 쉽게 물러서지 않고 버티자 대감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내기 바둑이라. 좋다. 내기를 둔다면 너는 무엇을 걸겠느냐? 대감의 물음에 병사는 옅은 미소를 입가에 띄었습니다. 제가 타고 온 말을 드리겠습니다. 좋다. 그럼 들어오너라. 병사는 신이 나서 대감의 사랑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대감과 병사,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첩하는 병사가 이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법이구나. 3세판은 두어야 승부를 가릴 수 있지? 좋습니다요. 대감은 병사에게 또 질까봐 속으로 걱정이 되어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판은 대감이 이겼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시골 바둑이 얼마나 버티겠느냐? 어깨에 힘을 잔뜩 준 채 대감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지막 판 역시 대감이 이겼습니다. 병사가 몹시 실망한 표정을 짓자 대감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결과가 이리 될 줄 처음부터 알았느니라. 자, 이제 내 말은 저기 메어두고 그만 가보아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병사가 간절한 눈빛으로 대감을 보았습니다. 부탁이라니? 어서 말해보아라. 저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1년 후에 다시 와서 내기에서 이길 때까지 절대로 타시면 안 됩니다. 대감이 웃으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1년 후에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병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그럼 내 잘 기르도록 하마. 1년 뒤에 다시 보자꾸나. 고맙습니다, 대감님. 병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감의 집을 나왔습니다. 휴. 이제 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참으로 다행이다. 병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 병사가 임무를 마치고 시골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감이 병사의 얼굴을 알아보고 나오자 병사가 예의를 갖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감님. 소인이 말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 녀석, 바둑을 두어 보지도 않고 웬 큰 소리냐? 대감이 조금 언짢은 투로 말했지만 병사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말은 잘 있겠지요. 그래, 아주 피동피동 살이 올랐느니라. 대감의 대답을 듣고 병사는 환하게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병사와 대감, 두 사람의 바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첫 판은 병사가 일부러 져주었습니다. 대감은 목에 힘을 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이래도 내 말이라고 하는 게냐? 병사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3세판은 두셔야지요. 그래라. 대감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년 전에 병사를 이긴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대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사가 남은 두 판을 내리 이긴 것이었지요. 대감은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대감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병사를 칭찬했습니다. 헌. 그 1년 동안 내 바둑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고맙습니다. 병사는 이렇게 해서 자신이 아끼는 말을 다시 찾아 건강한 모습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고수는 과연 누구였을까? 시골에 사는 어떤 병사가 궁궐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병사는 말을 타고 올라왔는데 타고 온 말을 맡길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 녀석을 어디에 둬야 한다. 궁궐에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알아서 시골집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병사는 아끼는 말을 어떻게든 잘 돌보려고 친구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마구간이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거 참 큰일이구나. 병사는 말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잠깐이면 되니 이 말을 좀 봐주시겠소. 제가 얼른 일만 보고 오겠습니다. 병사는 하는 수 없이 이곳저곳에 말을 잠시 맡기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사의 귀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 장안에 바둑을 아주 잘 두는 어느 대감이 있는데 그를 이길 만한 적수가 없다는 소문이었지요. 바둑이라면 자신이 있었던 병사는 말을 타고 즉시 그 대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웬 놈이냐? 대문 앞에서 하인이 막아서자 병사는 대감을 뵙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이윽고 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감은 허름한 차림의 병사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예, 소인은 시골에 사는 백성이온데 대감께서 바둑을 잘 두신다기에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병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자 대감은 거드름을 피우며 병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시골 촌놈을 어째서 집안에 들였단 말인가? 대감의 눈에는 병사가 자신의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다른 데나 가보아라. 나는 너 같은 자와 바둑을 둘 시간이 없다. 대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저를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정 못 믿으시면 내기 바둑을 두어도 좋습니다. 병사가 쉽게 물러서지 않고 버티자 대감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내기 바둑이라. 좋다. 내기를 둔다면 너는 무엇을 걸겠느냐? 대감의 물음에 병사는 옅은 미소를 입가에 띄었습니다. 제가 타고 온 말을 드리겠습니다. 좋다. 그럼 들어오너라.
병사는 신이 나서 대감의 사랑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대감과 병사,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첩하는 병사가 이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허, 제법이구나. 3세판은 두어야 승부를 가릴 수 있지? 좋습니다요. 대감은 병사에게 또 질까봐 속으로 걱정이 되어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판은 대감이 이겼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시골 바둑이 얼마나 버티겠느냐. 어깨에 힘을 잔뜩 준 채 대감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지막 판 역시 대감이 이겼습니다. 병사가 몹시 실망한 표정을 짓자 대감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결과가 이리 될 줄 처음부터 알았느니라. 자, 이제 내 말은 저기 메어두고 그만 가보아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병사가 간절한 눈빛으로 대감을 보았습니다. 부탁이라니? 어서 말해보아라. 저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1년 후에 다시 와서 내기에서 이길 때까지 절대로 타시면 안 됩니다. 대감이 웃으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1년 후에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병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그럼 내 잘 기르도록 하마. 1년 뒤에 다시 보자꾸나. 고맙습니다. 대감님. 병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감의 집을 나왔습니다. 휴. 이제 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참으로 다행이다. 병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 병사가 임무를 마치고 시골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감이 병사의 얼굴을 알아보고 나오자 병사가 예의를 갖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감님. 소인이 말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 녀석, 바둑을 두어 보지도 않고 웬 큰 소리냐? 대감이 조금 언짢은 투로 말했지만 병사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말은 잘 있겠지요. 그래, 아주 피동피동 살이 올랐느니라. 대감의 대답을 듣고 병사는 환하게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병사와 대감, 두 사람의 바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첩하는 병사가 일부러 져주었습니다. 대감은 목에 힘을 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이래도 내 말이라고 하는 게냐? 병사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3세판은 두셔야지요. 그래라. 대감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년 전에 병사를 이긴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대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사가 남은 두 판을 내리 이긴 것이었지요. 대감은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대감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병사를 칭찬했습니다. 헝. 그 1년 동안 내 바둑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고맙습니다. 병사는 이렇게 해서 자신이 아끼는 말을 다시 찾아 건강한 모습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고수는 과연 누구였을까? 시골에 사는 어떤 병사가 궁궐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병사는 말을 타고 올라왔는데 타고 온 말을 맡길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 녀석을 어디에 둬야 한다. 궁궐에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알아서 시골집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병사는 아끼는 말을 어떻게든 잘 돌보려고 친구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마구간이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거 참 큰일이구나. 병사는 말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잠깐이면 되니
이 말을 좀 봐주시겠? 제가 얼른 일만 보고 오겠습니다. 병사는 하는 수 없이 이곳저곳에 말을 잠시 맡기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사의 귀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 장안에 바둑을 아주 잘 두는 어느 대감이 있는데 그를 이길 만한 적수가 없다는 소문이었지요. 바둑이라면 자신이 있었던 병사는 말을 타고 즉시 그 대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웬 놈이냐? 대문 앞에서 하인이 막아서자 병사는 대감을 뵙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이윽고 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감은 허름한 차림의 병사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예, 소인은 시골에 사는 백성이온데 대감께서 바둑을 잘 두신다기에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병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자 대감은 거드름을 피우며 병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시골 촌놈을 어째서 집안에 들였단 말인가? 대감의 눈에는 병사가 자신의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다른 데나 가보아라. 나는 너 같은 자와 바둑을 둘 시간이 없다. 대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저를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정 못 믿으시면 내기 바둑을 두어도 좋습니다. 병사가 쉽게 물러서지 않고 버티자 대감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내기 바둑이라. 좋다. 내기를 둔다면 너는 무엇을 걸겠느냐? 대감의 물음에 병사는 옅은 미소를 입가에 띄었습니다. 제가 타고 온 말을 드리겠습니다. 좋다. 그럼 들어오너라. 병사는 신이 나서 대감의 사랑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대감과 병사,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첩하는 병사가 이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법이구나. 3세판은 두어야 승부를 가릴 수 있지? 좋습니다요. 대감은 병사에게 또 질까봐 속으로 걱정이 되어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판은 대감이 이겼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시골 바둑이 얼마나 버티겠느냐? 어깨에 힘을 잔뜩 준 채 대감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지막 판 역시 대감이 이겼습니다. 병사가 몹시 실망한 표정을 짓자 대감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결과가 이리 될 줄 처음부터 알았느니라. 자, 이제 내 마른 적이 메어두고 그만 가보아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병사가 간절한 눈빛으로 대감을 보았습니다. 부탁이라니? 어서 말해보아라. 저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1년 후에 다시 와서 내기에서 이길 때까지 절대로 타시면 안 됩니다. 대감이 웃으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1년 후에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병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그럼 내 잘 기르도록 하마. 1년 뒤에 다시 보자꾸나. 고맙습니다, 대감님. 병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감의 집을 나왔습니다. 휴, 이제 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참으로 다행이다. 병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 병사가 임무를 마치고 시골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감이 병사의 얼굴을 알아보고 나오자 병사가 예의를 갖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감님. 소인이 말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 녀석, 바둑을 두어 보지도 않고 웬 큰 소리냐?
대감이 조금 언짢은 투로 말했지만 병사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말은 잘 있겠지요. 그래, 아주 피동피동 살이 올랐느니라. 대감의 대답을 듣고 병사는 환하게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병사와 대감, 두 사람의 바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첫 판은 병사가 일부러 져주었습니다. 대감은 목에 힘을 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이래도 내 말이라고 하는 게냐? 병사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3세판은 두셔야지요. 그래라. 대감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년 전에 병사를 이긴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대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사가 남은 두 판을 내리 이긴 것이었지요. 대감은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대감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병사를 칭찬했습니다. 헌. 그 1년 동안 내 바둑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고맙습니다. 병사는 이렇게 해서 자신이 아끼는 말을 다시 찾아 건강한 모습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고수는 과연 누구였을까? 시골에 사는 어떤 병사가 궁궐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병사는 말을 타고 올라왔는데 타고 온 말을 맡길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 녀석을 어디에 둬야 한다. 궁궐에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알아서 시골집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병사는 아끼는 말을 어떻게든 잘 돌보려고 친구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마구간이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거 참 큰일이구나. 병사는 말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잠깐이면 되니 이 말을 좀 봐주시겠소. 제가 얼른 일만 보고 오겠습니다. 병사는 하는 수 없이 이곳저곳에 말을 잠시 맡기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사의 귀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 장안에 바둑을 아주 잘 두는 어느 대감이 있는데 그를 이길 만한 적수가 없다는 소문이었지요. 바둑이라면 자신이 있었던 병사는 말을 타고 즉시 그 대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웬 놈이냐? 대문 앞에서 하인이 막아서자 병사는 대감을 뵙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이윽고 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감은 허름한 차림의 병사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예, 소인은 시골에 사는 백성이온데 대감께서 바둑을 잘 두신다기에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병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자 대감은 거드름을 피우며 병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시골 촌놈을 어째서 집안에 들였단 말인가? 대감의 눈에는 병사가 자신의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다른 데나 가보아라. 나는 너 같은 자와 바둑을 둘 시간이 없다. 대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저를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정 못 믿으시면 내기 바둑을 두어도 좋습니다. 병사가 쉽게 물러서지 않고 버티자 대감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내기 바둑이라. 좋다. 내기를 둔다면 너는 무엇을 걸겠느냐? 대감의 물음에 병사는 옅은 미소를 입가에 띄었습니다. 제가 타고 온 말을 드리겠습니다. 좋다. 그럼 들어오너라. 병사는 신이 나서 대감의 사랑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대감과 병사,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판은 병사가 이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법이구나. 3세판은 두어야 승부를 가릴 수 있지? 좋습니다요. 대감은 병사에게 또 질까봐 속으로 걱정이 되어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판은 대감이 이겼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시골 바둑이 얼마나 버티겠느냐. 어깨에 힘을 잔뜩 준 채 대감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지막 판 역시 대감이 이겼습니다. 병사가 몹시 실망한 표정을 짓자 대감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결과가 일이 될 줄 처음부터 알았느니라. 자, 이제 내 마른 적이 메어두고 그만 가보아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병사가 간절한 눈빛으로 대감을 보았습니다. 부탁이라니? 어서 말해보아라. 저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1년 후에 다시 와서 내기에서 이길 때까지 절대로 타시면 안 됩니다. 대감이 웃으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1년 후에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병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그럼 내 잘 기르도록 하마. 1년 뒤에 다시 보자꾸나. 고맙습니다. 대감님. 병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감의 집을 나왔습니다. 휴. 이제 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참으로 다행이다. 병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 병사가 임무를 마치고 시골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감이 병사의 얼굴을 알아보고 나오자 병사가 예의를 갖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감님. 소인이 말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 녀석, 바둑을 두어 보지도 않고 웬 큰 소리냐? 대감이 조금 언짢은 투로 말했지만 병사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말은 잘 있겠지요. 그래, 아주 피동피동 살이 올랐느니라. 대감의 대답을 듣고 병사는 환하게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병사와 대감, 두 사람의 바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첫 판은 병사가 일부러 져주었습니다. 대감은 목에 힘을 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이래도 내 말이라고 하는 게냐? 병사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3세판은 두셔야지요. 그래라. 대감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년 전에 병사를 이긴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대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사가 남은 두 판을 내리 이긴 것이었지요. 대감은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대감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병사를 칭찬했습니다. 헌. 그 1년 동안 내 바둑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고맙습니다. 병사는 이렇게 해서 자신이 아끼는 말을 다시 찾아 건강한 모습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고수는 과연 누구였을까? 시골에 사는 어떤 병사가 궁궐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병사는 말을 타고 올라왔는데 타고 온 말을 맡길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 녀석을 어디에 둬야 한다. 궁궐에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알아서 시골집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병사는 아끼는 말을 어떻게든 잘 돌보려고 친구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마구간이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거 참 큰일이구나. 병사는 말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잠깐이면 되니 이 말을 좀 봐주시겠소. 제가 얼른 일만 보고 오겠습니다. 병사는 하는 수 없이 이곳저곳에 말을 잠시 맡기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사의 귀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 장안에 바둑을 아주 잘 두는 어느 대감이 있는데 그를 이길 만한 적수가 없다는 소문이었지요. 바둑이라면 자신이 있었던 병사는 말을 타고 즉시 그 대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웬 놈이냐? 대문 앞에서 하인이 막아서자 병사는 대감을 뵙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이윽고 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감은 허름한 차림의 병사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예, 소인은 시골에 사는 백성이온데 대감께서 바둑을 잘 두신다기에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병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자 대감은 거드름을 피우며 병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시골 촌놈을 어째서 집안에 들였단 말인가? 대감의 눈에는 병사가 자신의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다른 데나 가보아라. 나는 너 같은 자와 바둑을 둘 시간이 없다. 대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저를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정 못 믿으시면 내기 바둑을 두어도 좋습니다. 병사가 쉽게 물러서지 않고 버티자 대감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내기 바둑이라. 좋다. 내기를 둔다면 너는 무엇을 걸겠느냐? 대감의 물음에 병사는 옅은 미소를 입가에 띄었습니다. 제가 타고 온 말을 드리겠습니다. 좋다. 그럼 들어오너라. 병사는 신이 나서 대감의 사랑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대감과 병사,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첩하는 병사가 이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법이구나. 3세판은 두어야 승부를 가릴 수 있지? 좋습니다요. 대감은 병사에게 또 질까봐 속으로 걱정이 되어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판은 대감이 이겼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시골 바둑이 얼마나 버티겠느냐? 어깨에 힘을 잔뜩 준 채 대감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지막 판 역시 대감이 이겼습니다. 병사가 몹시 실망한 표정을 짓자 대감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결과가 이리 될 줄 처음부터 알았느니라. 자, 이제 내 마른 적이 메어두고 그만 가보아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병사가 간절한 눈빛으로 대감을 보았습니다. 부탁이라니? 어서 말해보아라. 저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1년 후에 다시 와서 내기에서 이길 때까지 절대로 타시면 안 됩니다. 대감이 웃으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1년 후에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병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그럼 내 잘 기르도록 하마. 1년 뒤에 다시 보자꾸나. 고맙습니다. 대감님. 병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감의 집을 나왔습니다. 휴. 이제 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참으로 다행이다. 병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 병사가 임무를 마치고 시골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감이 병사의 얼굴을 알아보고 나오자 병사가 예의를 갖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감님. 소인이 말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 녀석, 바둑을 두어 보지도 않고 웬 큰 소리냐? 대감이 조금 언짢은 투로 말했지만 병사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말은 잘 있겠지요. 그래, 아주 피동피동 살이 올랐느니라. 대감의 대답을 듣고 병사는 환하게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병사와 대감, 두 사람의 바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첫 판은 병사가 일부러 져주었습니다. 대감은 목에 힘을 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이래도 내 말이라고 하는 게냐? 병사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3세판은 두셔야지요. 그래라. 대감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년 전에 병사를 이긴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대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사가 남은 2판을 내리 이긴 것이었지요. 대감은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대감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병사를 칭찬했습니다. 헝. 그 1년 동안 내 바둑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고맙습니다. 병사는 이렇게 해서 자신이 아끼는 말을 다시 찾아 건강한 모습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고수는 과연 누구였을까? 시골에 사는 어떤 병사가 궁궐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병사는 말을 타고 올라왔는데 타고 온 말을 맡길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 녀석을 어디에 둬야 한다. 궁궐에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알아서 시골집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병사는 아끼는 말을 어떻게든 잘 돌보려고 친구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마구간이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거 참 큰일이구나. 병사는 말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잠깐이면 되니 이 말을 좀 봐주시겠소. 제가 얼른 일만 보고 오겠습니다. 병사는 하는 수 없이 이곳저곳에 말을 잠시 맡기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사의 귀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 장안에 바둑을 아주 잘 두는 어느 대감이 있는데 그를 이길 만한 적수가 없다는 소문이었지요. 바둑이라면 자신이 있었던 병사는 말을 타고 즉시 그 대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웬 놈이냐? 대문 앞에서 하인이 막아서자 병사는 대감을 뵙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이윽고 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감은 허름한 차림의 병사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예, 소인은 시골에 사는 백성이온데 대감께서 바둑을 잘 두신다기에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병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자 대감은 거드름을 피우며 병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시골 촌놈을 어째서 집안에 들였단 말인가? 대감의 눈에는 병사가 자신의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다른 데나 가보아라. 나는 너 같은 자와 바둑을 둘 시간이 없다. 대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저를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정 못 믿으시면 내기 바둑을 두어도 좋습니다. 병사가 쉽게 물러서지 않고 버티자 대감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내기 바둑이라. 좋다. 내기를 둔다면 너는 무엇을 걸겠느냐? 대감의 물음에 병사는 옅은 미소를 입가에 띄었습니다. 제가 타고 온 말을 드리겠습니다. 좋다. 그럼 들어오너라. 병사는 신이 나서 대감의 사랑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대감과 병사,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판은 병사가 이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법이구나. 3세판은 두어야 승부를 가릴 수 있지? 좋습니다요. 대감은 병사에게 또 질까봐 속으로 걱정이 되어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판은 대감이 이겼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시골 바둑이 얼마나 버티겠느냐? 어깨에 힘을 잔뜩 준 채 대감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지막 판 역시 대감이 이겼습니다. 병사가 몹시 실망한 표정을 짓자 대감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결과가 이리 될 줄 처음부터 알았느니라. 자, 이제 내 마른 적이 메어두고 그만 가보아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병사가 간절한 눈빛으로 대감을 보았습니다. 부탁이라니?
어서 말해보아라. 저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1년 후에 다시 와서 내기에서 이길 때까지 절대로 타시면 안 됩니다. 대감이 웃으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1년 후에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병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그럼 내 잘 기르도록 하마. 1년 뒤에 다시 보자꾸나. 고맙습니다. 대감님. 병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감의 집을 나왔습니다. 휴. 이제 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참으로 다행이다. 병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 병사가 임무를 마치고 시골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감이 병사의 얼굴을 알아보고 나오자 병사가 예의를 갖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감님. 소인이 말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 녀석, 바둑을 두어 보지도 않고 웬 큰 소리냐? 대감이 조금 언짢은 투로 말했지만 병사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말은 잘 있겠지요. 그래, 아주 피동피동 살이 올랐느니라. 대감의 대답을 듣고 병사는 환하게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병사와 대감, 두 사람의 바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첫 판은 병사가 일부러 져주었습니다. 대감은 목에 힘을 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이래도 내 말이라고 하는 게냐? 병사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3세판은 두셔야지요. 그래라. 대감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년 전에 병사를 이긴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대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사가 남은 두 판을 내리 이긴 것이었지요. 대감은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대감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병사를 칭찬했습니다. 헝. 그 1년 동안 내 바둑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고맙습니다. 병사는 이렇게 해서 자신이 아끼는 말을 다시 찾아 건강한 모습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고수는 과연 누구였을까? 시골에 사는 어떤 병사가 궁궐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병사는 말을 타고 올라왔는데 타고 온 말을 맡길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 녀석을 어디에 둬야 한다. 궁궐에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알아서 시골집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병사는 아끼는 말을 어떻게든 잘 돌보려고 친구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마구간이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거 참 큰일이구나. 병사는 말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잠깐이면 되니 이 말을 좀 봐주시겠소. 제가 얼른 일만 보고 오겠습니다. 병사는 하는 수 없이 이곳저곳에 말을 잠시 맡기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사의 귀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 장안에 바둑을 아주 잘 두는 어느 대감이 있는데 그를 이길 만한 적수가 없다는 소문이었지요. 바둑이라면 자신이 있었던 병사는 말을 타고 즉시 그 대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웬 놈이냐? 대문 앞에서 하인이 막아서자 병사는 대감을 뵙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이윽고 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감은 허름한 차림의 병사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예, 소인은 시골에 사는 백성이온데 대감께서 바둑을 잘 두신다기에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병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자 대감은 거드름을 피우며 병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시골 촌놈을 어째서 집안에 들였단 말인가? 대감의 눈에는 병사가 자신의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다른 데나 가보아라. 나는 너 같은 자와 바둑을 둘 시간이 없다.
대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저를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정 못 믿으시면 내기 바둑을 두어도 좋습니다. 병사가 쉽게 물러서지 않고 버티자 대감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내기 바둑이라. 좋다. 내기를 둔다면 너는 무엇을 걸겠느냐? 대감의 물음에 병사는 옅은 미소를 입가에 띄었습니다. 제가 타고 온 말을 드리겠습니다. 좋다. 그럼 들어오너라. 병사는 신이 나서 대감의 사랑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대감과 병사,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첩하는 병사가 이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법이구나. 3세판은 두어야 승부를 가릴 수 있지? 좋습니다요. 대감은 병사에게 또 질까봐 속으로 걱정이 되어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판은 대감이 이겼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시골 바둑이 얼마나 버티겠느냐? 어깨에 힘을 잔뜩 준 채 대감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지막 판 역시 대감이 이겼습니다. 병사가 몹시 실망한 표정을 짓자 대감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결과가 이리 될 줄 처음부터 알았느니라. 자, 이제 내 마른 적이 메어두고 그만 가보아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병사가 간절한 눈빛으로 대감을 보았습니다. 부탁이라니? 어서 말해보아라. 저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1년 후에 다시 와서 내기에서 이길 때까지 절대로 타시면 안 됩니다. 대감이 웃으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1년 후에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병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그럼 내 잘 기르도록 하마. 1년 뒤에 다시 보자꾸나. 고맙습니다. 대감님. 병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감의 집을 나왔습니다. 휴. 이제 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참으로 다행이다. 병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 병사가 임무를 마치고 시골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감이 병사의 얼굴을 알아보고 나오자 병사가 예의를 갖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감님. 소인이 말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 녀석, 바둑을 두어 보지도 않고 웬 큰 소리냐? 대감이 조금 언짢은 투로 말했지만 병사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말은 잘 있겠지요. 그래, 아주 피동피동 살이 올랐느니라. 대감의 대답을 듣고 병사는 환하게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병사와 대감, 두 사람의 바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첫 판은 병사가 일부러 져주었습니다. 대감은 목에 힘을 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이래도 내 말이라고 하는 게냐? 병사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3세판은 두셔야지요. 그래라. 대감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년 전에 병사를 이긴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대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사가 남은 두 판을 내리 이긴 것이었지요. 대감은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대감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병사를 칭찬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내 바둑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고맙습니다. 병사는 이렇게 해서 자신이 아끼는 말을 다시 찾아
건강한 모습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고수는 과연 누구였을까? 시골에 사는 어떤 병사가 궁궐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병사는 말을 타고 올라왔는데 타고 온 말을 맡길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 녀석을 어디에 둬야 한다. 궁궐에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알아서 시골집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병사는 아끼는 말을 어떻게든 잘 돌보려고 친구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마구간이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거 참 큰일이구나. 병사는 말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잠깐이면 되니 이 말을 좀 봐주시겠소. 제가 얼른 일만 보고 오겠습니다. 병사는 하는 수 없이 이곳저곳에 말을 잠시 맡기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사의 귀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 장안에 바둑을 아주 잘 두는 어느 대감이 있는데 그를 이길 만한 적수가 없다는 소문이었지요. 바둑이라면 자신이 있었던 병사는 말을 타고 즉시 그 대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웬 놈이냐? 대문 앞에서 하인이 막아서자 병사는 대감을 뵙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이윽고 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감은 허름한 차림의 병사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예, 소인은 시골에 사는 백성이온데 대감께서 바둑을 잘 두신다기에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병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자 대감은 거드름을 피우며 병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시골 촌놈을 어째서 집안에 들였단 말인가? 대감의 눈에는 병사가 자신의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다른 데나 가보아라. 나는 너 같은 자와 바둑을 둘 시간이 없다. 대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저를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정 못 믿으시면 내기 바둑을 두어도 좋습니다. 병사가 쉽게 물러서지 않고 버티자 대감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내기 바둑이라. 좋다. 내기를 둔다면 너는 무엇을 걸겠느냐? 대감의 물음에 병사는 옅은 미소를 입가에 띄었습니다. 제가 타고 온 말을 드리겠습니다. 좋다. 그럼 들어오너라. 병사는 신이 나서 대감의 사랑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대감과 병사,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첩하는 병사가 이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법이구나. 3세판은 두어야 승부를 가릴 수 있지? 좋습니다요. 대감은 병사에게 또 질까봐 속으로 걱정이 되어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판은 대감이 이겼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시골 바둑이 얼마나 버티겠느냐? 어깨에 힘을 잔뜩 준 채 대감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지막 판 역시 대감이 이겼습니다. 병사가 몹시 실망한 표정을 짓자 대감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결과가 이리 될 줄 처음부터 알았느니라. 자, 이제 내 마른 적이 메어두고 그만 가보아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병사가 간절한 눈빛으로 대감을 보았습니다. 부탁이라니? 어서 말해보아라. 저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1년 후에 다시 와서 내기에서 이길 때까지 절대로 타시면 안 됩니다. 대감이 웃으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1년 후에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병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그럼 내 잘 기르도록 하마. 1년 뒤에 다시 보자꾸나.
고맙습니다. 대감님. 병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감의 집을 나왔습니다. 휴. 이제 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참으로 다행이다. 병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 병사가 임무를 마치고 시골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감이 병사의 얼굴을 알아보고 나오자 병사가 예의를 갖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감님. 소인이 말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 녀석, 바둑을 두어 보지도 않고 웬 큰 소리냐? 대감이 조금 언짢은 투로 말했지만 병사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말은 잘 있겠지요. 그래, 아주 피동피동 살이 올랐느니라. 대감의 대답을 듣고 병사는 환하게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병사와 대감, 두 사람의 바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첫 판은 병사가 일부러 져주었습니다. 대감은 목에 힘을 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이래도 내 말이라고 하는 게냐? 병사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3세판은 두셔야지요. 그래라. 대감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년 전에 병사를 이긴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대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사가 남은 두 판을 내리 이긴 것이었지요. 대감은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대감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병사를 칭찬했습니다. 헌. 그 1년 동안 내 바둑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고맙습니다. 병사는 이렇게 해서 자신이 아끼는 말을 다시 찾아 건강한 모습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고수는 과연 누구였을까? 시골에 사는 어떤 병사가 궁궐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병사는 말을 타고 올라왔는데 타고 온 말을 맡길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 녀석을 어디에 둬야 한다. 궁궐에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알아서 시골집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병사는 아끼는 말을 어떻게든 잘 돌보려고 친구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마구간이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거 참 큰일이구나. 병사는 말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잠깐이면 되니 이 말을 좀 봐주시겠소. 제가 얼른 일만 보고 오겠습니다. 병사는 하는 수 없이 이곳저곳에 말을 잠시 맡기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사의 귀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 장안에 바둑을 아주 잘 두는 어느 대감이 있는데 그를 이길 만한 적수가 없다는 소문이었지요. 바둑이라면 자신이 있었던 병사는 말을 타고 즉시 그 대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웬 놈이냐? 대문 앞에서 하인이 막아서자 병사는 대감을 뵙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이윽고 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감은 허름한 차림의 병사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예, 소인은 시골에 사는 백성이온데 대감께서 바둑을 잘 두신다기에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병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자 대감은 거드름을 피우며 병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시골 촌놈을 어째서 집안에 들였단 말인가? 대감의 눈에는 병사가 자신의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다른 데나 가보아라. 나는 너 같은 자와 바둑을 둘 시간이 없다. 대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저를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정 못 믿으시면 내기 바둑을 두어도 좋습니다. 병사가 쉽게 물러서지 않고 버티자 대감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내기 바둑이라. 좋다. 내기를 둔다면 너는 무엇을 걸겠느냐? 대감의 물음에 병사는 옅은 미소를 입가에 띄었습니다. 제가 타고 온 말을 드리겠습니다.
좋다. 그럼 들어오너라.